세상 모든 취업 이야기 비밀노트 톡톡. 오늘은 트러스트원 컨설팅의 차재원 강사님과 함께합니다. 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쌤 요즘 차쌤 덕분에 2022년 하반기 채용 정보를 정말 똑똑히 알 수 있었는데요. 고맙네요. 좀 하반기 계획 있으신지 차쌤도 궁금하거든요. 하반기 계획. 네. 전혀 예상을 못했습니다. 그냥 뭐 제 직업의 특성에 맞게 네. 구직자분들 안 바쁠 때 같이 안 바쁘고 바쁠 때 같이 바쁜 게 저의 계획으로 지난 수년을 살았는데 네. 최근에는 수시 채용이 워낙 많다 보니까 네. 계획을 짤 그런 여력이 없습니다. 그러세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네. 뭐 편한 식사 자리, 네. 저녁 식사 한번 듬직하게 든든하게 광화문에서 한번 식사했으면 좋겠다 그런 계획이 있고 뭐 네. 작가님이나 PD님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연말에 좀 거하게 한잔 하시겠다. 약간 이런 계획이시군요. 글쎄 연말이 올까요? 건강하게 네. 무탈하게 한 주 한 주 최선을 다하는 게 저의 계획입니다. 네. 여러분도 화이팅 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좀 오늘은 좀 특별히 준비해 주신 채용 소식이 있다고 전해 들었어요. 예, 그 많은 이제 기업들이 채용이 나와야 되는데 생각보다 오픈이 아직은 안 되고 있죠. 네. 아마 다음 주부터 해서 기업들이 많이 오픈이 될 겁니다. 그 사이에 틈새를 비집고 등장한 기업 한국무역협회 채용 소식을 네. 준비해봤습니다. 네, 평소 이 한국무역협회에 관심 있으셨던 분들 되게 많으실 것 같거든요. 네. 좀 반가운 채용 소식이 아닐까 싶은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왜냐하면 뭔가 좀 인문상경 계열 분들 중심으로 글로벌한 무언가 비즈니스나 아니면 무역 관련된 분야의 취업을 희망을 했는데 네. 실질적인 기업체로의 취업이 조금 요원한 상태에서 내가 좀 다른 곳 지원할 만한 곳은 더 없을까 고민하시는 분들께 무역을 주관하는 기업들이 모인 사단법인의 형태를 띠는 이 무역협회, 네. 한국무역협회, 키타라고 흔히 부르죠. 이 회사의 공개 채용 소식을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 46년에 설립이 된 이 협회입니다. 지난 수년간 대한민국 많은 무역 기업들의 무역관의 애로사항이라든지 다양한 트러블 혹은 해외 진출의 판로 개척에 보탬을 주었던 그 기업에서의 채용 소식이다 보니까 네. 회사의 역할도 그렇고 기능도 그렇고 한 번 잘 입사를 하게 된다면 든든하게 채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할 수 있고요. 네. 경영진을 제외하고 뭐 경영진이라는 표현도 조금 그렇긴 합니다만 어쨌든 임직원들의 평균 연봉은 6천만 원대 정도로 나와 있고 신입 초봉은 연봉 기준으로는 4천대 초반, 3천대 후반 정도로 마킹은 하고 있으나 네. 뭐 순증하는 연봉의 폭도 그렇고 나쁘지 않다라는 측면에선 한번 관심 갖고 지켜볼 만한 기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좀 기업 이름에서부터 해당 기업이 좀 어떤 일을 하는 기업인지 조금 잘 느껴지는 한국무역협회 채용 소식이었는데요. 네. 좀 구체적으로 어떤 회사인지는 뚜렷하게 기억에 남지 않거든요. 네. 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쌤. 네, 지금부터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4개 본부, 3개 부설 기구로 이루어진 곳입니다. 경영 지원, 메인은 회원 서비스, 글로벌 협력 이 2개 본부가 메인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흔히들 무역협회라고 하니까 코트라와 혼돈이 있으실 수도 있는데요. 네. 코트라는 공공기관입니다. 아무래도 해외 판로 개척을 위해서 해외 수출 부분 혹은 해외 지사의 어떤 인력 비중이라든지 사업의 비중이 더 높게 올라와 있다는 게 특징이고요. 상대적으로 국내 로컬에 소재해 있는 무역 회사들의 다양한 권익이라든지 다양한 판로 개척들, 특히 최근 들어서 주목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충북 본부 같은 경우는 태국과 말레이시아의 우리나라의 강소기업들의 수출 활성화를 위해서 같이 사절단이 같이 간다라든지 이런 좀 주기적인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다는 네. 점이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요. 무역 증진과 투자 유치 진흥이라는 어떤 설립의 목적, 그런 가치, 그리고 무역 업체들의 어떤 판로 개척은 물론이고요. 중장기적인 유니언을 형성하면서 안정적인 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끔 도움을 주는 곳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기업과 유사한 구조를 네. 또 띠고 있기 때문에 한번 주목해 볼 만한 기업이기도 하고요. 그렇군요. 좀 한국무역협회와 관련해서 주목해야 될 이슈 같은 것도 있을까요, 쌤? 예, 일단은 최근 들어서 디지털 무역 상담 플랫폼을 수년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무역 상담에 있어서 애로사항이 있으시다거나 아니면은 채팅, 화상, 전화 상담, 24시간 상담이 가능하고 네. 간단한 질문은 AI를 통해서도 가능하다고도 하네요. 무역 실무, 관세 회계, 상표, 온라인 마케팅, 지역 전문가 등 각 회사, 회원사가 갖고 네. 있는 고민에 맞는 적절한 대안에 좀 제공을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수준 높게 접근을 할 수 있고요. 코로나19 팬데믹 때문에 수출이 막혀있던 기업들에게 조금이라도 좀 도움을 주는 네. 그런 부분들 우리가 챙겨봐야겠고 좀 아까도 말씀드렸듯 해외 사절단을 조금씩 코로나 팬데믹에 대해서 조금 유연해진 어떤 관점으로 많은 기업들의 앞으로의 포스트 네. 코로나19를 대비하기 위한 수출 판로 개척의 노력들도 이어가고 있다는 게 최근의 특징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럼
이번 한국무역협회 그 공개 채용 소식을 한번 만나볼까요, 쌤? 예, 채용 네. 분야부터 내용들이 있는데 뭐 저희가 뭐 여러 이유로 뭐 이걸 CG로 네. 막 다 준비를 하는 거 읽다 보면 저희가 시간이 벌써 다 끝납니다. 네.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일반직, 법무직, 자산관리직, 정보통신직까지 해서 채용 인원은 2자릿수의 채용입니다. 네. 사실상 한 20여 명 정도의 채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공기업과 달리 이곳은 공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왜 인원이 정확하게 오픈 안 됐음이라고 좀 속상해하실 게 아니라 네. 이게 공기업이 아니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그런 댓글이 드립니다. 달렸나요? 예, 몇몇 경우는 달리는 경우도 네. 있거든요. 이게 코트라랑 비슷한 거 아닌가요? 네. 근데 코트라는 아니니까요. 네.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격 조건이 없다라는 점은 중요하나 어학은 공기업 지원자들에게 요구되는 850점 정도의 난이도의 지원 자격, 어학 점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토익 850점, 토플 IBT 98점, 탭스 336점 중에 하나 이상. 네. 일본어는 JPT, 중국어는 HSK의 각 점수들이 모집 공고에 올라와 있는 조건을 충족해야만 지원이 가능할 겁니다. 네. 그 밖에 KICPA, 세무사, 관세사, 국제무역사, 외환관리사와 같이 특정한 전문 자격을 소지했다라든지 아니면 간평사, 정보처리기사, 정보보안기사와 같이 지원, 직렬에서 요구하는 자격을 취득했다면 지원을 하시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우대 사항이 해당이 될 겁니다. 네. 서류 전형 1차 필기 그리고 2차 필기가 있다는 점이 특징이고요. 실무 면접, 임원 면접 그리고 예비 신입 사원이라는 사실상의 인턴 3개월을 거친 후 최종 정규직 전환이 되는 게 특징입니다. 9월 5일 월요일 6시까지 서류 접수가 진행되고요. 통과되신 분들에 한해서 필기 전형이 2차례 진행이 됩니다. 1차는 NCS 직업기초 능력을 평가하고요. 80분 내외 그리고 네. 인성검사가 같이 진행이 됩니다. 2차 같은 경우는 논술 시험, 대내외 경제 이슈라든지 인문학적 소양을 요구하는 테스트가 나오고요. 그 이후에 면접이 진행되고 채용 검진 후에 임원 면접 진행되고 내용이 나와 있다. 뭐 이런 흐름으로 나와 있어서 네. 정말 공기업 채용인가 싶다만 공기업의 성격을 띠는 회사 업무의 일부와 유사하게 채용 전형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이 적용된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첫쌤 이번 채용에서 좀 주목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예, 몇 가지가 네. 있는데요. 일단은 서류부터 전형별로 배수가 있습니다. 서류 전형은 최종 합격자의 45배수, 그리고 그 이후에 필기 전형은 15배수, 1차 면접은 6배수, 2차 면접 3배수 뭐 이런 식으로 배수가 여타 기업들과 유사한 성격을 보인다라는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요. 예전에 진행했던 영한 한역 번역 그리고 네. 영문 에세이 장문 시험이 이전에는 존재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이번 채용에서는 폐지가 되었다고 하니까 이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불이익이 갈 만한 사항들이나 네. 잘못된 정보를 오기재했을 경우 최대 5년 이내에 재지원은 불가하니까 오. 이 정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길게 지원 불가네요. 많은 조심해야겠어요. 기업들도 네. 대부분 더 길게 지원 불가하는 그래요? 것도 많습니다. 그럼 이번 한국무역협회 채용 소식에 좀 준비하고 계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서 저희 모두의 채용 톡톡에 도움을 드려야 하잖아요. 자기소개서 항목을 하나씩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텐데요. 우선 이 한국무역협회의 자소서 난이도 어느 정도인가요, 쌤?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 어느 정도 자기소개서를 작성해 본 적이 있다거나 네. 기관의 성격과 역할에 대한 이해도를 갖췄다면 작성이 해볼 법하고요. 급하게 마감을 해야 돼갖고 네. 갑자기 써야 되는데 뭐 이런 느낌이 드시는 경우라면 네. 생각보다 분량이 많진 않은데 쓸 얘기거리가 없어서 좀 답답하실 수는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조금 간단한 게 더 어렵잖아요, 쌤. 그렇죠. 굉장히 오늘 또 기본적인 게 어렵죠. 약간 오늘 컨셉이 철학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진지한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그럼요. 네. 그렇다면 이제 1번 문항부터 자기소개서 항목 작성 가이드를 해주실 텐데 네네. 좀 1번 문항을 한번 살펴볼게요. 네. 1번 본인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무엇이며 한국무역협회가 어떤 점에서 본인의 가치와 연관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600자 이내로 기술하는 겁니다. 좀 가이드 해주실까요, 쌤? 예, 바로 우리 MC 진현지 캐스터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가치, 이 기관의 성격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추상적으로 느껴지면 네. 한없이 추상적일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는 가치가 협회가 이 무역협회가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와 얼만큼 얼라인이 맞는지 네. 어느 정도 연결성이 있는지를 고려하는 게 1차적으로 중요해 보입니다. 네. 일단은 본인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본인이 생각할 땐 나는 이러한 나의 어떤 소명, 가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고요. 아직까지 없으시다면 이번 기회에 장만을 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본인께서는 어떤 궁극의 어떤 뭐 잡히지 않는 그런 추상적인 느낌보다는 뭐 주어진 역할에서 신뢰를 갖게끔 최선을 다하는 그런 노력의 영역으로서도 본인의 네. 가치관적인 것들을 잡을 수도 있고요. 누군가에게 노력한 만큼 인정을 받고자 하는 성취에 대한 부분들도 가치관의 한 단념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네. 희생과 배려, 뭐 투자
이런 다양한 키워드들도 가치와 연결을 지을 만한 키워드가 될 수 있으니 이런 키워드들을 바탕으로 해서 그걸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와 나의 영역에서 그러한 생각을 느꼈던 짧은 에피소드와 내용들도 좀 적어주면 좋겠고요. 네. 이러한 부분들이 두 번째 문단으로 넘어오면서 네. 한국무역협회가 추구하고자 하는 어떠어떠한 사업, 어떠어떠한 역할, 어떠어떠한 과거의 성과와 어느 정도 일치하지 않은가 싶다라는 측면과 함께 마무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결국 회사를 선택하는 기준과도 관련이 있고 일방적으로 너무 좀 뭐 공익, 네. 뭐 이렇게 헌신, 뭐 네. 이런 너무 조금 원론적인 단어들보다는 이 무역 회사들의 권익 보호와 네. 뭐 이런 사회 공헌적인 역할이랑 조금 성격이 다르니까요. 영리를 추구하는 집단의 이익을 극대화해 주는 데 협회의 역할에 초점을 두고 그런 부분에 작성을 해보신다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1번 문항 작성 시 좀 유의해야 할 점 있을까요, 쌤? 일단은 네. 내 가치관이 너무 모호하다거나 뭐 협업, 뭐 이런 좀 역량적인 거를 네. 가치로 들이미는 건 오히려 좀 불가하겠고요. 네. 글로벌을 추구한다. 이것도 조금은 추상적일 수 있습니다. 원래 글로벌을 추구해야 되는 게 무역회사의 네. 사업의 생리일 텐데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조금 좀 고민을 덜한 느낌을 주는 단어들은 좀 피해야 되고 2차적으로 나만의 단어로 재해석해서 한번 작성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공통 항목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제가 읽어볼게요. 2번, 본인이 살아오는 동안 지금까지 열정을 바쳐 추구했던 경험을 기술하고 그 경험이 앞으로 본인의 입사 후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마찬가지로 600자입니다. 좀 이번 공통 항목 좀 어떤 작성 전략이 필요할까요, 쌤? 예, 만약에 요 질문이 살아오면서 열정을 추구했던 경험만 써라라고 네. 했다면 그냥 정말 열정을 발휘했던 경험을 쓰면 됩니다. 근데 그 다음에 소항목 두 번째로서 네. 입사 후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적으라는 말이 같이 등장을 했습니다. 결국 협회 예비 구성원으로서 네. 입사 후 근무를 한다거나 지원 부문의 예비 담당자로서 주어진 업무나 역할을 최선을 다하게 된다면 그럼 그런 전제 아래서의 어떤 역량을 발휘했던 네. 과거의 경험들을 도출해야겠구나라고 역으로 유추를 해주시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뭐 수능을 다시 치렀어요. 반수. 남들이 쉽지 않다 했지만 뭐 주 3일 학교 다니면서 주 2일 바짝했더니 어머 원하는 대학에 들어갔지 뭐야. 뭐 이런 열정은 네. 뭐 존중합니다. 응원은 네. 하는데 이 회사에서 요구하고자 했던 열정과는 거리가 있거든요. 주어진 업무에 대한 높은 몰입도 혹은 네. 선택과 집중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상황 판단적인 측면 그리고 주어진 범위나 업무에 대한 깊은 이해도가 있어야 어떠한 업무를 열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네. 이런 측면으로 접근을 한다면 막연한 열정이 아니라 실제 협회의 구성원으로서 추구하는 열정과 어느 정도 맞닿아 있지 않을까 싶고요. 네. 입사 후에 이 역량을 어떻게 발휘하겠다라는 말을 네. 해야 되니까 계획적인 측면도 마지막에 적어주시는 게 중요하겠죠. 네, 조금 직무 이해도를 묻는 질문일까요? 직무 이해도를 묻는다기보다는 직무 담당자로서의 역할을 잘할 수 있다는 측면의 열정이 나와야지 네. 그냥 본인의 파이팅 있는 열정, 뭐 네. 군 시절의 열정, 뭐 해외 어디 산티아고 순례길을 갔는데 다른 뭐 트리니다드 토바고 친구들은 네. 막 지쳐가지고 막 울고 있는데 나는 한국인 코리안 하면서 막 걸어 나갔어요 뚜벅뚜벅 그런 뭐 공감 안 되는. 네. 그리고 어디 뭐 헝가리에서 부다페스트에서 지갑을 잃어버렸어요. 뭐 이런 근데 지갑을 찾았어요. 뭐 이런 얘기들이 그 웃지 못할 일들이 실제로 벌어지고 네. 있거든요. 본인만 알아먹는 열정을 적었다간 이게 어쩜 좋을까요? 네. 네, 그럼 그게 이번 문항에 좀 유의할 점일까요, 쌤? 그럴 수도 있고요. 네. 오히려 더 주목해야 되는 건 입사 후에 역량을 발휘하겠다는 측면에서 다짐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다짐에 따른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줘야겠죠. 네. 그 성적이 떨어진 자녀가 부모님한테 죄송해요 엄마 다음부터 점수 꼭 잘 받을게요 이렇게 말하는 거랑 저는 주로 주 5일 저녁 시간을 할애하여 학업을 이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점수 올릴게요는 받아들이기가 다르잖아요. 네. 뭐 비유가 적절하진 못했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어떤 입사 후에 내가 이러한 열정을 바쳐서 추구했던 결과물의 히스토리처럼 입사 후에 어떤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선 내가 갖고 있는 이러한 강점으로 저러한 성과를 내겠어요까지는 눈에 그려지게끔 일부의 다짐과 계획이 꼭 네. 들어가야 된다. 이걸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항목 살펴볼 텐데요. 어떤 작성 전략이 필요할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제가 3번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네. 5개의 역량 중 본인이 가장 자신 있는 역량과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역량을 선택하고 이를 선택한 이유를 경험에 기반하여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이 5개의 역량에는 공감 및 소통 능력, 혁신 및 창의력, 분석력 및 기획력,
또 도정 정신 및 실행력, 디지털 활용 능력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600자네요. 좀 어떤 작성 전략 필요할까요, 쌤? 예, 일단은 600자밖에 안 되니까 네. 최대한 강조해야 될 것과 그래도 기재해야 될 네. 것을 구분지어서 뭐 한 400자, 200자, 뭐 350자, 250자 이렇게 구분을 지어주는 것도 네.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고요. 5개의 역량을 딱 보는 순간 뭐 여러 생각들이 드실 거예요. 내가 여기서 뭐가 나랑 가까울까? 막 이런 네. 고민을 하시면서 고민하는 게 자소서 작성은 아니거든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에피소드가 담기려면 성과가 들어갔던 에피소드들을 먼저 좀 역으로 정하신 다음에 네. 그 안에서 본인의 강점의 역량을 발굴해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혁신과 창의성 부분을 고민하시는 분들은요.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것보다는 기존에 있던 비효율적인 것들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개선을 했던 쪽으로 네. 에피소드를 한번 역으로 역산으로 정리를 해보신다면 에피소드가 떠오를 것 같고요. 네. 기본적으로 나는 이러한 역량이 자신이 있고 관련된 경험이 있는데 이 네. 경험 속에서 나의 강점의 역량인 땡땡땡을 발휘했다. 해서 에피소드가 나오고 성과가 나왔던 그런 앞부분을 서술해 주시고 부족한 역량 부분은 조금 분량은 적더라도 내가 현재 이런 부분이 뭐 실무 경험이 아직은 없기 때문에 부족할 네. 수 있다. 혹은 이러이러한 부분의 역할을 맡았던 적이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그런 역할에서 요구되는 이런 역량은 조금 내가 아직은 덜 갖추었다. 네. 이런 부분으로 정리를 하는 게 좋겠고 네. 디지털 활용 능력이 부족하다고 만약에 한다면 요거는 뭐 어떻게 서류는 통과될지라도 면접 때는 좀 질문을 받지 않을까 하는 네.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다른 지원자들은 다 갖췄는데 본인은 왜 안 갖췄는가? 만약에 이래 버리면 죄송합니다. 뭐 이럴 수는 없잖아요. 네. 잘 한번 판단해 보시고 네. 내가 뭘 선택하면 좋을지도 녹여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게 단점이랑 좀 부족한 부분을 쓰는 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쌤. 항상. 예, 그렇긴 한데요. 네. 이게 일반적인 성격의 약점이 아니고요. 네. 입사 후에 담당하게 될 업무가 있는데 이 업무를 좀 이렇게 막 멋있게 소화하기가 아직은 조금 부족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 네. 그걸 뭐 지식적으로나 실무 경험 거치면서 어떻게 네. 보완하겠습니다라고 마무리해 주시는 걸 포인트로 잡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4번 항목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좀 차별화된 자소서 작성을 위해서 어떤 점을 주목해야 될지 말씀해 준다고 하는데 4번 문항입니다.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 속에서 한국무역협회의 역할은 무엇이며 최근 통상 이슈 등 우리나라 무역 관련 이슈 한 가지에 대해 본인의 견해와 해당 이슈에 대해 본인이 기여할 수 있는 사항을 연계하여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마찬가지로 600자입니다. 이 4번 항목은 조금 어떤 점에 주목하면 좋을까? 이건 조금 차별화된 문항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앞선 문항들이 전체적으로 네. 개인 지원자의 강점을 묻는 역량을 묻는 네. 문항이었다면 협회의 역할 그리고 협회 구성원으로서 알고 있어야 될 마인드셋을 확립하고 있는가를 묻고자 하는 문항입니다. 이런 걸 적을 때 유의할 점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너무 뻔한 얘기를 길게 적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2019년 12월 창궐했던 코로나19는 현재까지 약 3년여간 지속되는 국제적 뭐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100자 이런 식으로 잡아먹을 바에는 그냥 네. 싹 다 잘라서 무역 업계에 차지하는 코로나19의 악영향을 막기 위한 네. 무역협회의 역할이 중요해진 이때입니다. 라고 아예 초반부터 꽝! 하고 해야 될 얘기를 적어주셔야지 세상 너무 편하고 나이브한 이야기를 적으시면 곤란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전망만 하면 안 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를테면 협회의 역할은 더 중요해질 네. 듯 이러고 끝내면 뭐 어떻게 뭐가 어떻게 중요할 거고 네. 구체적으로 현재 하고 있는 사업가는 어떻게 그런 의미에서 이러한 사업은 되게 뜻깊은 어떤 사업의 프로그램이고 발전이 더 요구된다. 이 정도의 말이라도 더 자세히 나와줘야 될 텐데 네. 너무 전망만 하면 곤란하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무역 이슈가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고 물류 노동자들의 뭐 노조 뭐 어려움이 있으며 뭐 너무 이렇게 팩트만 말하지 말고요. 그 이면의 것도 내가 통찰을 했고 네. 무역협회의 역할은 그래서 이래서 중요하다까지는 잘 드러나야 된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2022년 한국무역협회의 채용 소식과 또 자기소개서 항목들을 살펴봤는데요. 좀 작성하는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유의할 점이 있을까요? 예, 어느 정도 다른 기업체 쓸 때와 유사하게 접근할 수 있는 1, 3번이 있지만 4번 문항은 네. 뭐 평가에는 크게 좌우되지 않을 수 있다 하더라도 네. 내용이 너무 원론적이면 곤란하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이후에 있을 전형들에 대해서도 조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실무 면접을 좀 말씀을 드리고 네. 싶은데요. 이 면접 전형에서 유의할 거는 결국 실무자로서 해당 업무를 잘 네. 소화할 수 있는지를 보기 위한 그런 미래 성장 가능성을 평가하는 테스트고요. 네. 다대다 면접으로 알려져 있고 시간이 그렇게 길게 소요되지 않으니까 네. 철저하게 핵심 위주의 질문들이 나올 것으로 판단이 아. 됩니다. 무역협회의 역할, 성격, 그리고 기본적인 조직
조직도는 홈페이지를 통해 나와 있으니 그러한 부분들을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네. 내가 무역회사를 가고 싶은 건지 무역회사들을 지원하는 협회에 가고 싶은 건지를 잘 구분질 줄 아는 지원자로서의 고민과 노력이 답변에 잘 드러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끝으로 한국무역협회 지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응원 한 말씀 짧게 부탁드릴게요. 예,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짧게 부탁을 받았습니다. 본인의 직무와 적성, 노력에 맞는 지원이 있다면 네. 좀 찔러보지 말고 바로 실지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무대 체험 톡톡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같은 시간에 찾아뵙도록 할게요. 톡톡.